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인간의 이해 6번째 강의, 6주차 강의가 되네요. 예. 앞에서 제가 이제 소개 드렸었던 것처럼 오늘은 6번째 강의로 사피엔스의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이제 1교시에는 우리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요 강의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갖다 하게 될지 주로 이제 강의 주제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그 시간 이제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이해에서 다루는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도대체 우리 지구상에서 인류가 언제 출현을 했는지, 또 지구의 나이가 지금 이제 135, 지구의 나이가 아니라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가 이제 만들어진 게 벌써 135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됐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인류를 포함해서 생물체가 지구상에 등장을 한 게 한 38억 년 정도, 그런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과학자들이 이미 이제 밝힌 바가 있고, 그러한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루는 인식은 앞 시간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인간 중심, 인류 중심의 어떤 전개됐었던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갖다 기술을 하고 또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시각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구라는 것 자체도 벌써 생긴 지가 45억 년이 됐는데, 인류는 우리 지금 현생 인류 같은 경우는 불과 생긴 지가 10만 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45억 년에서 10만 년, 이건 진짜 점 하나 찍은 정도?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문제, 또 어떤 통합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빅 히스토리라는 표현을 갖다 이제 쓴다고 말씀드렸고, 빅 히스토리라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우주의 역사를 포함해서 그 속에서 지구가 탄생을 하고 또 지구 내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인류가 탄생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갖다 같이 이렇게 연계를 짓고 연관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지난 시간 이제 5주차에는 그런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 지금 현생 인류들이 이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이게 선진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를 포함한 선진 국가가 있고, 또 조금 뒤떨어진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처럼 조금은 좀 뒤떨어진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문명의 그런 어떤 차이는 도대체 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펼친 그런 이제 주장,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은 조금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고, 예,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책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그랬었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어서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지 벌써 이제 10만 년 정도 그렇게 이제 보통 보고 있는데요. 예. 바로 지금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지금 현생 인류의 종에 대한 붙여진 이름인데, 그러면 지금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그 많은 생물체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지배자로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성공 요인이 도대체 뭐였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인류학자이면서도 역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연구하고 있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이 책, 바로 사피엔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수천만 부가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
뿐이 아니라 진짜 세계적인 명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책에 담긴 내용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리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갖다 같이 이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사피엔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피엔스의 성공 요인, 이거는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분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교수이고요. 예, 책이 지금 보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1976년생이에요. 비교적 젊은 편이죠. 그쵸? 예,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이제 42, 그쵸? 42이니까. 역사학자이면서도 미래학자이고 철학자. 중세 역사와 관련해서, 예, 여기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원래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갖다 취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의 이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레바논계 유태인인데 성소수자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바로 이 책,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책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바로 영어로 번역되고 지금은 거의 뭐 45개, 거의 한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고 이미 읽은 바가 있고 이 책도 벌써 나온 지가 꽤 된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거죠. 요게 2020년 정도 경까지 벌써 1200만 부였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2000만 부 정도 세계적으로 팔리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극한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2016년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나왔었던 2016년에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예,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사피엔스의 후속처럼 이제 나왔고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든가 이런 책들 위에도 이제 다수의 책들을 갖다 이제 저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상도 이제 받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히브리어로 우리는 잘 글자를 읽기 어렵지만 예, 저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제 사피엔스 책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인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지혜롭고 한 그런 이제 지금 현생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이거 없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있죠. 어디를 가든지 뭐 들고 다녀요? 예, 핸드폰, 스마트폰. 그쵸? 우리가 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로운 인간이 아니라 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봉 교수님은 사피엔스라는 책을 갖다가 이제 빗대서 포노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이 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 또 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혜를 갖다 빌릴 정도의 그런 이제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갖다가 또 이제 내셨고 이 책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은 그런 이제 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피엔스, 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 책에서 제일 처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는 어떻게 예? 지구상에서 최강자의 위치에 우뚝 서게 됐고 그렇죠? 최고의 지배자로서 우뚝 서게 됐는지 이 질문을 갖다 던지면서 이 책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주의 역사 속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흘렀고
그리고 38억 년 전에 생명체가 이제 등장을 해서 진화를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동물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 별 의미 없는 이런 정도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사자보다 뭐 자연계에서 더 진짜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순수한 생명체로 본다면은 사실 독자적으로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자칼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그거보다 경쟁해서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존재라는 거지. 그냥 그저 우리 생물계에서 본다면은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본 것처럼 뭐 독수리나 또는 뭐 여우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겨뤄볼 만한 한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런데 실상 우리 전 지구의 생물계를 갖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뚝 서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강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이제 인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쵸? 인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결국은 우리 루카라고 하는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루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진화를 거듭해 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인류도 현생 인류도 굉장히 그 속에서 이렇게 진화하면서 동시대에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동시대에 이제 존재했었던 것들이 호모 루돌펜시스라든가 또는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또는 뭐 아시는 것처럼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든가 거의 동시대에 물론 약간씩 어긋나거나 이렇기는 하더라도 유사한 지금 현생 인류와 유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유사한 그런 이제 현생 인류하고 비슷한 그런 종들도 결국은 다 누구에게? 우리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에게 다 밀려서. 물론 이제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거기에서 어떤 굉장히 그 대단히 집단 살인, 살인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이런 많은 종들 사이에서도 가장 최근에 진짜 가장 최근까지 같이 존재했었던 네안데르탈인 또 결국은 지금은 이제 멸종을 한 상태라고요. 멸종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유일하게 단일종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면서 지배자의 위치에 우뚝 서 있다는 거죠. 물론 지난 시간에 인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그럼 호모사피엔스는 호모사피엔스 종으로만 계속 왔느냐?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네안데르탈인하고에는 어떤 교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느냐? 근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전자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도 어떤 이제 교배가 된 그런 흔적들이 이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이제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생 인류들이 최상의 위치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최상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있게 된 그런 이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네 가지. 4장으로 나누고 있어요. 4장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구상의 생물 전체를 갖다 본다면은 사실은 인류라고 하는 것이 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그냥 침팬지라든가 또 유인인이라든가 그런 류의 그런 이제 동물이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머리에 보세요. 전구가 이렇게 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번쩍하면서 혁명이 탁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 책에서는 인지혁명이라고 우리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지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농경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고
즉 수렵 채집에서 농경 생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도 발명이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요. 조금 이제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농업혁명을 갖다가 드디어 이제 통해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자 발명하고, 요거는 이제 인지혁명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이제 언어적인 그런 것들 뭔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착하는 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자도 이제 발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인류를 갖다 통합하게 되는, 인류가 이제 폭발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우리 앞에 총균세에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농경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는 이제 폭발적으로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렵 채집인 경우에는 데리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잘해봐야 진짜 한 5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게, 정착을 하니까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그 자손의 번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정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잉여농산물들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이제 화폐 경제, 제국의 건설, 종교 확산 이러한 등등의 것들이 성공의 비결로 작용을 하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 이제 과학혁명이, 이게 불과 과학혁명이 일어난 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되는데 폭발적으로 지금 현생 인류가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는 과학혁명 이후에 과학제국주의, 자본주의, 산업화, 그리고 어떤 다양한 뭐 정치적인 혁명 뭐 등등을 갖다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현생 인류가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극복을 잘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러한 우리 이 현생 인류도 결국은 이제 종말을 갖다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한다고 그럴까요? 또 그런 이제 주장을 갖다 이제 펼치고 있는데, 그 종말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세계들이 결국은 다시 우리 인간을 갖다 지배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네 개의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인류는, 자, 첫 번째가 우리 보잘것없는, 이제 막 시작하는 머리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류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동물계 전체, 생물계 전체로 보면은 뭐 그렇게 커다란 어떤 힘을 갖다 쓸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대략 한 중간 정도 위치? 그런 정도 위치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런 얘기도 이제 해요.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외딴 섬에 침팬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둘이서 탁 떨어져 있을 때 누가 더 경쟁력 있고 살아남았겠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굴 것 같아요? 사람일 것 같아요? 침팬지일 것 같아요? 사람일 것 같아요? 외딴 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떨어졌다니까 우리가. 침팬지는 이미 자연계에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훈련들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침팬지한테 우리가 사실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팬지 10마리, 사람 10명이 떨어졌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침팬지 1000마리, 사람 1000명.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바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이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성들, 또 두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협동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중간적인 위치에서 우리는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겨우 이제 초기에는 수렵, 채집, 그렇죠? 주변에 있는 과일나무 같은 데서 먹어봐서 배고프니까
먹어봐서 먹어도 괜찮으면 그냥 따먹었을 테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냥 토끼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잡아서 먹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그런 생활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엇이 왼쪽에 탁 보여드린 것처럼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하면서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요 이제 시기를 갖다가 우리 유발 하라리 교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제 인류가 우리 앞에서도 잠깐 배웠었지만 대략 한 10만 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럴 때 이제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존재를 했었을 텐데 그게 언제쯤 일어나냐면 인지혁명이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자료라든가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통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7만 년에서 3만 년 전에 우리 사피엔스의 사고 능력이 확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분이 굉장히 상상력도 풍부해요. 이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읽어보시면 그러한 이제 논리를 갖다 이제 전개를 하는데 분명히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 어떻게 이렇게 사고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날까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인지혁명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났었던 유전적인 변이. 여러분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동 같은 경우도 뭐 포도농사라든가 감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뭐 다 짓고 있지만 어느 날 보면 어떤 사과가 유난히 사과도 탐스럽게 잘 이렇게 열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포도나무, 그렇게 많은 포도나무 중에서 어떤 포도나무가 더 바로 이러한 변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체들은 진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요 7만 년 내지 3만 년 전에 우리 사피엔스에서도 확 인지혁명이 그렇게 이제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뇌 속의 회로를 갖다가 확 바꾸면서 사고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지식의 나무가 돌연변이를 다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단기간 내에 굉장히 강력한 생물종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이렇게 인지혁명을 통해서 불과 그리고 도구를 갖다 사용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됐고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수렵을 하기 위해서 닭을 잡고 그럴 때 막 쫓아가서 억지로 잡고 이랬었는데 이런 인지혁명을 갖다가 거치면서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는 쫓아가서 잡는 것보다 모래도 집어서 던져가지고 맞춰서 도구를 갖다 사용을 해서 한다라든가 또는 불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그동안은 먹었었던 것을 이제 배탈도 나고 그랬었을 텐데 익혀서 먹으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 덜하고 맛도 더 좋고 이러한 것들이 능력을 갖다 이제 가지기 시작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정착 생활, 군집 생활 이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같이 닭을 잡고 이런 것들이 야생닭이겠죠. 그 당시는 토끼를 잡고 그런 것들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직력을 통해서 이제 그 능력을 갖다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 속도보다도 빠르게 이러한 능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계의 균형이 이제 다른 생명체들은 그런 생각들을 못 하는데 그런 변화들이 크게 없었는데 우리 현생 인류들은 그런 변화들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자연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지혁명, 이 인지혁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결과들이 벌어졌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책에 나온 내용을 갖다 그대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능력들, 이를테면 호모사피엔스를 둘러싼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정보를 전달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났을 거나요. 근데 이 정보 전달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람만이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침팬지도 저기 사자가 온다 그러면 목소리가 달라져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참새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러한 더 많은 정보 전달 능력
또 그리고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자를 갖다 어떻게 하면 피하고 또 들소를 사냥하는 이러한 이제 그 방식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들소를 잘 사냥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행동을 계획을 하고 수행하고 이런 능력들이 확 이제 성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피엔스의 이제 우리 현생 인류의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정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야 혼자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라든가 이런 정보 전달 능력이 이제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혼자서 지금도 우리가 한 클래스에 30명, 40명 넘으면은 통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것이 최대 크기가 40명. 그리고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 경우 잘해봐야 150명이 돼요. 그걸 넘었으면 통제가 불가능하대요. 안 된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공동체 모임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한 150명이 넘어가면은 이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화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 전달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규모가 더 크고 한 3, 40명 있었던 것이 150명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명이 넘어가는 그 단위가 되면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면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고요. 또 부족정신이라든가 국가, 요즘으로 치면 유한회사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거를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구, 허구에 대한 어떤 상상의 그런 현실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올해도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도 비가 많이 오고, 또 뭐 날씨도 그냥 뭐랄까 냉해를 입어가지고 온도가 낮아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생각해요? 지금 뭐 자연계 무슨 뭐 존재가 있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부탁도 좀 하고 그런 거 의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뭐 대선 때도 뭐 어느 쪽으로 가고 뭐 어느 날 잡고 그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그때도 이거는 뭐예요? 다 상상의 허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저기 숲속에 굉장히 큰 코끼리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걔네들이 한테 이렇게 막 우리가 의지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게 뭔가 잘 될 거야. 이런 상상의 허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뭉치게 되고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대단히 많은 숫자의 낯선 사람들끼리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구를 갖다가 우리가 공감을 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제 그 발전을 이제 일으켰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사회적인 그런 이제 혁신 또 발전 이런 것들은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피엔스는 이제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언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달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참새도 그렇고 침팬지도 그렇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긴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정교하게 정보를 갖다 전달하고 그 정보를 갖다 통해서 조금 더 사고를 갖다 넓히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뒷담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없을 때 남 얘기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그쵸? 그런데 그 남 얘기라는 게 여기서 다른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상상의 허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른 반에 누가 애가 조그만데 큰 놈하고 붙었대. 그랬는데 조그만 애가 덩치가 이렇게 큰 놈이 당연히 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그만 애가 얼마나 진짜 머리도 쓰고 그러면서 하던지 한 방 빵 매겨가지고 그냥 큰 애가 나가 떨어졌대.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갖다 딱 들으면 이제 내가 경험을 해야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경험을 안 해도 그런 정보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객관화가 되고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금 제가 이제 사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책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유사한 아까 말씀드렸었던 종교적인 얘기 또는 어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하늘에 누가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존재가 있어가지고 또는 나무에도 뭐 이렇게 매달고 막 그러잖아요. 선앙당 이런데 그러한 신화에 의존을 하고 상상 속의 질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고 독창적인 능력을 갖다 이제 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제도 이런 데도 그런 허구들을 갖다 막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을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종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종교가 기독교가 있고 캐토릭이 있고 불교가 있고 또는 이슬람이 있고 이게 원래 그런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여러한 개념들, 여러여러한 관념들 갖다가 공감하는 사람은 그쪽에 종교를 갖다가 이제 신뢰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신화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또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집단도 이제 발전을 하는 거야. 계기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이러한 인지혁명을 갖다 이제 건너서 드디어 이제 농업혁명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렵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농경생활을 하는데 이 농경생활은 같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갖다 이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가축들을 갖다 이제 또 키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가축을 키우는 거는 단순하게 고기를 갖다 조달하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앞에서 총균세에서도 나왔지만 뭐예요? 가축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이 되고 그 세균에 감염이 되면서 또 어떤 전염병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고 그걸 극복을 하게 되고 또 이 가축 중에서도 진짜 말도 잘 듣고 복종을 잘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교감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동물도 우리 사람처럼 뭔가 어떤 통합을 잘 하고 뭔가 정보를 갖다 잘 전달하면은 통제를 할 수 있구나. 그러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가축을 키우고 정착 생활을 하고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이제 생활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도시도 출현하게 되고 이제 나아가서는 부족 국가 이제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같은 어떤 정보 테두리 안에서 있는 부족 국가 황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한 사람의 지배자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즉 황제죠, 왕.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서 그 안에서도 또 계급이 이제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농경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농경 생활을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확 동물 쫓아다니고 열매 채취하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그랬었던 것이 정착이 되면서는 좀 줄어들 줄 알았어. 투자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 책에서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수렵 생활을 하면 좀 편하대요. 4시간에서 좀 남짓하게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따고 그 다음에 약한 거 잡아오고 그러면은 그날 충분히 먹고 생활을 또 며칠 동안 할 수 있었는데 농경 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사실은 농경 생활을 함으로써 조금 더 편하고 윤택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뻥이더라 이거예요. 농업혁명이 인류 최대 사기더라는 거야. 왜? 이게 하루만 물 안 줘도 어느 날 다 이만큼 자라다가 그냥 다 가물어서 죽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런 정도만 투자하면은 고기도 잡아먹고 열매도 따먹고 이런 이제 수렵 목축보다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매일 나가서 잘 자랐나? 또 주변에 뭐 문제는 없나? 이것도 봐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또 봐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수렵할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안 나가. 잡아놓은 거 그냥 뜯어먹고 이제 그러면 됐었는데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애들 많이 생겨. 그죠? 애들 먹여 살리려니까 이제는 지난번에는 요만큼만 하면 됐었던 것이 더 많은 밭을 갖다 경작을 해야 되고
이과도 농업혁명이 이게 좀 편하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뻥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인류 최대 사기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예. 이 농업혁명 과정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BC 3500년에서 3000년경에는 이제 수메르인들의 그런 어떤 그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는 문자가 이때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의사를 전달, 농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막 남고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진짜 통솔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계급들이 이제 나눠지면서. 그러면 이거를 농사 짓고 여유 있는 데서 걷어다가 또 통솔하고 어떤 그 정치 조직화를 갖다 이제 잘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쪽에는 나눠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저 사람 많이 이번에 얼마나 생산했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해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적으려고 하는 문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세기 문자로 저렇게 점토에다가 아,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개똥이 세모표. 이 사람은 올해 뭐 10가마 점 하나 찍고. 저 뭐 소똥이는 네모표. 저 사람은 생산을 많이 했어. 점 2개 찍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뇌가 동물에 대한 이야기, 지형에 대한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로 남고 그런 것들을 정보로 자꾸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가 되고 그 문자는 제국이 생산한 새로운 정보이면서 숫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아라비아 숫자죠. 그리고 인간의 이제 사고방식의 변화도 이 정보를 갖다 이제 분류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현상 체계론적 이제 사고를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식물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뭐 곡식에 대한 거는 어떻게 표현하고 사람에 대한 건 어떻게 표현하고 이렇게 사고 체계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기고 이제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이 장에서 농업혁명까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꽤 지나서 1교시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